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나한테 잘 맞는 평생 결혼을 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나와 찰떡궁합처럼 잘 맞는 사람을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일까? 이걸 생각하다가 감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지금 만난 이 대상을 내가 원하고 꿈꿔왔던 사람이라는 확신을 원하고 이 사람을 내가 가진 이상형에 대입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 혹은 자기 세뇌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런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지기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라는 환성에서 빠져나오다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상상했던 그 사람이 아닌 경우가 더 많죠. 대체 왜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까? 그건 여러분 이성을 만나실 때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느낌 위주로 이성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알아야 거기에 맞는 이성을 시작할 때 잘 판단하고 신중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나야 애당초 이별 걱정이 없는 행복한 연애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성을 만날 때 이 기준들을 보고 만나라. 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5가지 기준들을 말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반적인 삶에 대한 가치관을 보세요. 사람마다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삶에 대한 가치관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의 성공에 욕심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소확행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에 더 큰 중점을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연인과 보내는 시간이 내가 조금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더 중요한 사람인데 상대는 자기의 일이 자기의 인생에서 항상 제 1순위인 사람이고 이걸 절대 바꿀 수 없고 나는 항상 이해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열정적인 것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너무 외로운 관계를 지속해 나가게 될 거예요. 또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자유로움인 사람에게 나는 연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2가지 가치관에 부딪혀서 내 쪽이든 상대 쪽이든 힘든 연애를 이어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서로가 가진 전반적인 삶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서 이 2사람의 연애가 행복할지 지옥이 될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내가 일에 열정적이고 내 개인 시간이 중요하다고 또 상대도 나랑 똑같은 성향의 사람이 맞다거나 내가 돈보다는 작은 것에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바란다고 해서 상대도 나랑 똑같은 스타일의 나랑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나와 내 배우자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추억을 만드는 것을 소중히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 아이가 생겼을 때 아이가 꿈꾸는 것들에 대해서 여건이 되지 않아 보조해주지 못한다면 또 그로 인해서 가정에서의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둘 다 너무 열정적인 스타일이라면 가족보다는 조금 동거인 같은 느낌으로 관계가 지속되다가 이 감정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삶에 대한 가치관은 어느 정도 유사하면 좋지만 이 상호 보완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상대가 채워주고 상대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이런 상호 보완적인 밸런스가 맞을 때 2사람이 행복하게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2번째, 사소한 삶에서의 스트레스가 없을지를 보세요. 정말 가까운 사이더라도 동업을 하면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서로에게 이익관계로 얽히게 되면 우리가 서로에게 바라는 점들이 많아지고 즉 바라는 점이 많다 보니 관계에 대해 실망하거나 트러블이 생길 소지가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결혼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 입장에선 경제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되고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사소한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면 이 별거 아닌 작은 일들이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관계를 파탄내는 경우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습관이란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습관일지언정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양말을 뒤집어 놓는다던가 빨래를 제대로 구분을 안 한다던가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는 내 생활 리듬을 깨게 되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미운 얘기들이 나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얘기하기보단 몇 번 참다가 처음에는 약한 주의부터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이미 몇 번을 참고 참다 얘기를 한 것이다 보니까 이후에 또 상대가 습관적인 실수를 했을 때 야, 넌 내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냐? 이런 얘기들이 나가게 되고 상대도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거죠. 완벽하게 이런 것들이 맞는 사람은 없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혹은 이 사람이 이런 내 입장에서의 이런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고려를 해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정치 색깔을 보세요. 흔히 말하기에 뭐 가족끼리도 정치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치를 배울 만한 곳은 가정이며, 이 정치라는 것도 하나의 인생의 학문처럼 좀 빠르게 접할수록 그 판단력과 가치관이 명석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사회 문제에 대한 것들은 피부로 느껴지게 되고, 이런 문제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죠. 뭐 어릴 때는 우리가 정치가 우리 삶에 크게 개입하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 바로 정치예요. 그렇기에 이런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구상하는 삶들은 달라지고, 뭐 세금 문제부터 뭐 투자하는 문제, 뭐 이렇게 서로의 정치적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서로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이런 감정이 부부관계까지 망치고 이혼하게 만드는 경우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이 나와 이런 사회적인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부분이므로 웬만하면 이 정치적인 색은 나랑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술과 유흥을 즐긴다거나 자극이 없는 심심한 일상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이런 자극을 꾸준히 찾게 되고, 이게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부부가 되면 일상이 그렇게 자극적이기는 힘들어요. 서로에 대한 자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고 나중에는 온전하게 가족이 되어서 평범한 일상을 누리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술과 유흥, 이성처럼 자극적인 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중독에 가까워요. 이런 자극을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극이 없으면 일상이 너무 따분하고 괴로운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나를 기만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고, 또 이런 잘못을 저지른 뒤에는 이 잘못들을 덮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들을 하면서 점점 더 양식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연애에서도 이런 상황은 충격적이고 우리한테 정말 큰 데미지를 가져다주는 일인데, 만일 이런 상황이 결혼에서 발생한다면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외부적 자극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다른 장점들이 풍부한 사람일지라도 보기 좋은 떡에 불과합니다. 결코 우리가 온전하게 가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들 4가지 배워봤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연애라는 것도 시간과 감정의 투자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것에 투자를 할 때 리스크와 손익을 따져보는 것은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만나야 나한테 돌아올 상처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서는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의 아까운 시간들에 대한 허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천생연분을 만나서 평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연애언어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